여기에서 계신 선생님들하고 인연이 돼서 저희 그 실장, 공동체 실장은 여기 기본과정에서 교육받은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같이 현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과정에 좀 저는 남다른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잠깐 설명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주민등록 사업과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된 사례를 가져왔어요. 사례. 사실 오늘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기본과정이 끝났고 이제 심화과정이잖아요. 심화과정 끝났으면 아마 이제 바로 현장에 나가셔서 활동가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아마 조금 뭐 이렇게 받는 교육보다는 직접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뛰는 그런 계획들과 현장에서 뛰는 그런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지 이거를 한번 같이 논의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박종우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저 사실 중간에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에서 이제 개명을 해서 박종우로 지금 살고, 전에는 박천호로 살았어요. 천호. 하늘천의 범호. 그래서 이게 이름에 쓰지 않는 한자라고 해서 계속 보다가 제가 40살 딱 되는 해에 나머지 40살은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지금 계양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센터장 맡으면서 계산동 국토부 그 도시재생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총괄까지 같이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화 재생을 위한 그런 계획, 방향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경쟁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많이 제가 그 대표도 하고 있고 겸임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메인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계산동을 국토부 사업에 올해 선정시키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가 원도심과 디자인, 두 번째가 산업단지. 이거 잘못됐네요. 오늘 이 명칭이 좀 잘못됐는데 오늘은 세 가지 챕터로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주민공모 사업을 하는 그 용인시장의 지금 주민공모 사업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로컬 브랜드, 남천동 하리마을의 로컬 브랜드에 대한 내용 가져왔고요. 세 번째가 특화재생인데 지금 뭐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지는 않지만 동구의 매화마을에 제안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걸로 이제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렇게 3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토론도 하고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계획들을 좀 수립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저는 이제 디자이너입니다. 사실 학부에서 제품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를 도시계획 쪽 공부를 하고 박사를 다시 디자인 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도시재생 쪽으로 이렇게 왔는지 그 배경을 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지금 지금도 가끔은 이제 그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IH라고 써 있잖아요. IH 써 있고 IH 스케치 손으로 한 스케치 잘 못 그리지만 손으로 한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좀 해서 조금 스케치 뭐 개발을 하고 벽에 걸어놓고 뭐 토론도 하고 또 이 스케치에 대한 형태에 대한 그리고 또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고민을 하면서 만든 스케치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IH 인천도시공사의 IH 스케치할 때 진행했던 그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이승우 선생님이 재작년 겨울에 긴급하게 이제 IH에 대한 도시공사 로고 디자인을 같이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하자 해서 그때 긴급하게 이제 만들었던 스케치고,
여기에는 이렇게 그 I와 H가 있는데 이 픽토그램을 디자인하는 부분이었고 이게 처마와 이제 미소에 대한 처마를 짓고 미소를 짓다라는 의미를 담겨서 이 스케치와 나머지 다른 스케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좀 꽂혀셔갖고 이거를 계속 발전해서 지금의 IH 도시공사 IH 로고가 됐어요. 그래서 인천이 짓고 시민과 함께 미소 짓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 픽토그램입니다. 원래 이게 제 전공입니다, 사실.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성화봉 디자인 할 때 이 형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게 인천시에 새가 있는 거 아시죠? 새. 두루미. 저새 두루미가 얘기하시는데 그 새의 그 날개짓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날개짓해서 땅에서 이륙할 때 그 날개에서 의미를 가져와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더 디테일하게 날개 모양이나 이런 형상을 연구하는. 그래서 TV에 많이 나왔었죠. 아시안 게임 그 성화 봉송자들이 성화하는 그 작업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때 아시안 게임 전체 그래픽 디자인했던 부분인데 전 경기장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민했던 거 그거죠. 뭐냐면 어떤 패턴 그래픽으로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선정된 게 뭐냐면 선수들 종목바다의 선수들을 열화상 카메라 딱 찍었을 때 힘이 들어가는 데는 더 붉을 거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연할 거고 그걸 패턴화하자 해서 만든 게 지금 이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태권도 이제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어둡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이거를 패턴화해서 아시안 게임 때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안 게임 경기장 보면 패턴들이 다 이 패턴입니다. 개발했던 거. 얘는 이제 피아노 영창악기 아시죠? 영창악기하고 같이 프로젝트 하는데 컨셉이 좀 다른 컨셉을 좀 기존의 피아노 컨셉 말고 다른 컨셉을 요한다 해서 나왔던 거. 보통 연주 보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피아노하고 거기에서 음악을 듣잖아요. 네. 이 거리를 줄이자. 제 컨셉은 그거죠. 이 거리를 줄이자. 그래서 내가 가는 선생님들이 모두 거리를 줄여서 그걸 이제 바 테이블 형태로 여기서 뮤지션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여기에 서서 테이블 형태로 뭐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이 길이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칵테일이나 이런 것들만 먹는 그런 피아노, 전자피아노, 전자피아노입니다. 컨셉에 대한 그리고 좀 몇 년 됐지만 이게 호텔 많이 가보셨죠? 뜬금없이 네. 한국의 관광 호텔 등급을 어떻게 5성급, 4성급, 3성급 이 등급 있잖아요. 네. 이 등급을 예전에 어떤 표시로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무궁화를 했어요. 무궁화 3개면 3성급이고 무궁화 5개면 5성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무궁화고 다른 나라들은 다 별로 이렇게 그 성급 등급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5성급인데 무궁화가 5개 있는데 어떻게 5성급이냐 별이 없는데 어떻게 5성급이냐 해서 문체부에서 우리나라만의 별을 만들어서 등급 표시를 하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디자인 기업들이 이제 경쟁 PT를 한번 했죠. 모여가지고 경쟁 PT. 한국의 별을 만들자. 저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했는데 제가 만든 거는 유유자적이라는 컨셉이에요. 유유자적이라는 컨셉으로 의미를 그렇게 만든 거죠. 호텔을 방문한 사람들이 또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별을 만들자라는 고민이었고 그때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스케치입니다. 기와 한국 곡선 사람의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스케치. 얘는 우리 그 탈춤에서 있는 그 흐름 이거를 적용한 스케치. 얘는 이제 전통 문양이죠. 구름 뭐 수채 수묵화에 등장하는 구름
패턴 가지고 했던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와와 지붕 라인, 이 안에 이제 구름문에 적용을 해서 이 별을 만들어서 이걸로 한번 한국의 등급을 표시하는 관광호텔 아이덴티티 만들자. 그래서 컬러도 1성급부터 3성급은 이 기와 진해색으로 하고 4성급, 5성급은 이제 자색으로 해서 조금 더 품격 있게 가자. 이 컬러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패턴들, 우리 끊음질 있잖아요. 뭐죠? 가구 만들 때 장인들이 하는 그 끊음질인데 그 자개 끊음질인가? 그 끊음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그 기법들을 활용한 패턴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 끊음질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패턴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3D로 했을 때 이렇게 별, 구름, 기와 같나요? 네. 그래서 이게 5성급입니다. 각 호텔에 가면 이게 다 붙어 있어요. 호텔에 가면 첫 번째가 신라 호텔에 우리가 이제 그 1등을 해서 제안을 해서 1등을 해서 이게 신라 호텔에 들어가서 한국다운 겨울로 가자 해서 이때 제 전화기관 홈페이지에 마비됐던 당신 대체 누구냐?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안 됐으니까 이제 욕을 했겠죠. 이제 그래서 이건 3성급, 그러니까 진해색, 1성급, 1성급도 이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호텔은 지금 이 별로 들어가서 한국의 등급, 관광호텔 등급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가 제가 굉장히 디자인에 뭔가 이렇게 그 자신감도 있었고 또 디자인에 뭔가 디자인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난 다음에 그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이게 그 공허함 같은 게 굉장히 많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디자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부분이 굉장히 늘 목말라 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석사 공부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디자인 말고 디자인을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그러려면 저는 디자인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뭔가 의미가 있고 성취감도 있고 가슴이 뛰는 그런 디자인 작업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뒤로는 저는 창의적인 디자인, 전문가스러운 디자인을 거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 이송 사장님 그런 분들이 가끔 연락 오면 이걸 해드려야죠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는 저희 산업 디자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디자인은 거의 안 하고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장소와 마을, 도시를 고민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제 철학을 갖고 마을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가치 있는 디자인을 좀 하자. 그리고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푸는 그런 디자인을 하자. 그리고 그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우리가 고민도 하고 해결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들이 역할이 있어야만 이 디자인과 계획이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한번 디자인 작업을 하자라는 걸로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전체가. 직원들도 많이 나갔고요. 그것 때문에 제 생각 때문에 새로운 직원들이 또 저하고 뜻이 같은 직원들 다시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가지고 디자인 프로듀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을을 바라보고 주민들하고 또 행정하고 또 전문가와 같이 마을 계획을 짤 때 제 역할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프로듀서로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마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프로세스는 좀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사진들을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스케치 사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같이 서툴더라도 공공과 이제 시민들과 이제 주민이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든 게 이겁니다. 사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그 명치 방법론이 있어요. 이 방법론이 뭐냐면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뭐 확산적인 사고와 수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걸 하냐면 공항에 들어갔을 때 출입문 열고 티켓팅하고 검사소 하고 비행기 탈 때까지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나와야 되냐 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치과의 인테리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아이들의 시선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된다. 그럼 아이를 참여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이와 같이 어떤 부분이 무섭냐, 어떤 소리가 무섭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저씨의 가운이 무섭냐 이렇게 아이 시선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용자 중심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바로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섯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적용하기 단계까지. 제가 이거 가지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실증하고 좀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기법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기법 이렇게. 그럼 2단계에서 어떤 무엇을 해야 되냐? 2단계 이해하기 단계에서 우리 마을 여기 A라는 이 마을을 조사하려면 주민도 참여하고 선생님들도 활동한 선생님도 참여하고 저도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걸 조사해야 되냐? 그랬을 때 여기에 리서치나 설문조사나 뭐 이런 것들 뇌 만드는 거, 이해공예 뇌 만드는 거 이런 기법들을 제가 한번 검증을 해서 이렇게 그룹별로 다시 한번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 때 전국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제주도부터 포천까지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그 자료를 다 받아서 거기에서 효과가 있는 거, 효과가 없는 거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고소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쓸데없는 이런 정보 공개 청구한다고 그리고 민원도 근데 저한테 민원도 많이 왔고요. 거기 저쪽에 서울시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연구니까 끌고 가라 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개 청구해가지고 이제 협조를 많이 했는 그런 공부. 그래서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기법들이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거를 실행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계획이 반영이 됐고 그 계획이 현장에 건축을 하거나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기법들이 뭐냐. 그래서 각 단계별 기법들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만든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해관계자 맵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정의가 뭐고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리서치나 설문조사는 뭘 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이해하기 단계에서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이제 주민과 전문가와 행정이 참여하는 기법들을 이해하기 단계 그리고 문제 발견하기 단계 그리고 아이디어 수립하기 단계 그 문제 발견하기 단계에서도 여정맵이나 진단지도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현장에 말 걷기 많이 하잖아요. 말 걷기를 저는 이제 진단지도라는 그 명칭을 써서 안전지도, 두려움지도를 만드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량적인 정보 데이터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문제, 범죄, 불편한 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각지대 이런 것들 발굴하는 그런 지도 만들기를 이제 진단지도 만드는 기법으로 했고 외국인들 요즘에 많이 또 거주하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에스노그래피라는 이 정성적인 기법도 여기다 같이 넣어서 그들을 알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기법들로 그래서 쭉 해서 해결책 적응하기 하니까 그래서 이거 다 하면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마스터 플랜이 하나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디자인하면서 참여형 디자인이 안 돼서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대로 하면 전문가와 행정과 주민들, 그리고 활동가 코디네이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프로세스대로 가면 마스터 플랜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 그래서 이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잘 못해서 어쩌면은 전문가들한테 제가 공공디자인 행정에는 이 교육을 한번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그 부분에서 근데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겠죠. 지금은 저 프로세스대로 제가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잠깐 설명드렸어요. 네, 한 10분 정도 사례 하나씩 첫 번째 사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앞에서 얘기했던 안 졸으면 다행입니다. 안 졸으면 됐습니다. 첫 번째가 미추홀구 용인시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는 또 대학원 캡스톤 수업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다뤘던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이제 주민공무사업에서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타와서 그 예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진행을 해보자. 근데 사실 이분들이 2천만 원 중에 뭐 1,000만 원은 뭐에 쓰고 500만 원은 어떤 거 쓰고 300만 원은 어떤 거 쓰고 몇백만 원도 어떤 거 쓰고 하다 보면 워크숍이나 마을계획 세울 때 용역사에 이거를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저한테 얘기했던 강의료가 한 번 할 때마다 15만 원 해갖고 근데 8번을 해달래요. 근데 8번인데 8번을 다 줄 수는 없고 15만 원은 이제 3번인가 했을 거예요. 3번의 비용을 갖고 이제 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비용보다는 용인시장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워크숍이나 이런 논의하는 시간을 몇 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용인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비용은 이렇지만 내가 정말 멋진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드린다 약속을 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그래서 여기는 아예 우리가 마을 계획단이라고 써있잖아요. 구청장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계획단이라고 아예 런칭을 해서 주민협력 아니면 공동체 이런 단어 쓰는 거 말고 기획단이나 계획단을 해서 아예 출범식도 하고 소수이긴 하지만 이분들한테 단증을 줘서 계획 세우는 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대부분은 여기 용인시장 미추홀구 통굴의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죠. 근데 주민 공동체 활동, 동굴의 활동 중에 용인시장의 상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용인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아시죠? 용인시장. 인하대 후문 쪽에 있고 예전에 곱창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인하대 학생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버스 노선도 바뀌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시장이고 인정시장이에요. 인정시장. 여기가 이제 상인회가 조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전통적인 시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몇몇 분의 상인들이 이제 꾸려가는 인정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면은 지금 용인시장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건축물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한 바퀴 돌면은 한 5분 걸리거든요. 너무 크지 않나요? 네. 5분 정도 걸리는데 건축물이 안에 중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모난 건축물인데 중정이 있고 2층짜리 건물이고 그 세모난 건물 안에 정중앙에는 또 2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 2층짜리 건물에 11개의 공식 하숙을 했다고 합니다. 하숙.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지금 이제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시장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맞냐 앞으로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가야 되냐 이 논의를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다 틀리죠. 선생님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시장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 틀리고 또 그만큼의 상점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옆에 슈퍼나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용인시장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용인시장의 장소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상인분들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목표도 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큰 어떤 계획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한 시장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이나 아니면 골목시장이나 아니면 특화된 테마를 가지고 사건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쪽으로 나중에는 이제 의견을 다 모았죠. 다 모아서 전통시장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자. 조금 더 열어놓고 골목시장이나 아니면 테마시장의 형태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게 그거구나. 폴트가 없어. 네, 그죠. 80년대에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그 시장이었고 여기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법론 계속하고 워크숍을 진행을 하죠. 저도 그래서 서로 소개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서로의 역할과 마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통시장에 서로 갖고 있는 자료들과 저한테 보여주시는 자료들을 좀 이해하고 얼마나 오래됐고 또 시장 개설 허가를 언제 받았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마을 걷기를 통해서 이제 진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진단하면서 조 나눠서 진단을 했고요. 워낙에 이제 그 공간이 크다 보니까 A조, B조 나눠가지고 각 골목이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 찾기 위한 그 과정들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찾은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문제 발굴에 대한 부분을 워크숍을 한 거죠. A조에서 문제 진단지도에서 만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개선돼야 될 내용과 기타 이제 자랑할 내용도 있겠죠. 개선돼야 될 내용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1번부터 8번까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음식물 수거를 보행로에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음식물 수거의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걸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활성화 계획이나 이쪽 골목 개선할 때 이걸 내밀면서 우리가 워크숍에서 아니면 마을을 진단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았으니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번호를 넘버링을 해서 문제 정의를 하나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문제 정의를 한다라는 것은 내일은 문제를 풀기 위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 정의를 해서 그 다음 주에 이게 이제 문제 정의한 내용들이고 뉴욕제 가입 앞에 쓰레기나 노선 추가하는 거, 버스 노선 추가하는 거 6번 보면 우편집 배원의 주소 찾기가 있잖아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쪼개져 있는 그 집들이 몇 번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편집 배원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편집 배원이 찾기 쉽게 우편함을 만들든가 아니면 번지수가 있는 그런 사인을 만들든가 하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주도 똑같이 이쪽이죠. 이쪽에 대한 논의도 하고 같이 또 시장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서 여기도 문제 정의를 하거든요. 해서 우리 마을에 대한 그 자랑거리와 문제점 여기 주차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도 화장실 붕괴에 대한 부분 화장실 붕괴돼 가지고 천장이 붕괴돼서 비우는데
화장실 안으로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결을 하자라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어디 위치에 어떤 문제가 있다, 어디 위치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자랑거리와 또 현재 남아있는 그 상가 여기 보면은 홍천설상에도 남아있고 그 책방도 남아있고 큰집 복장도 남아있고 뭐 짱구방학관도 남아있고 남아있는 상가들도 쭉 있고 자수방도 남아있고 그래서 의제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메모를 해가면서 첫 번째 풀어야 될 게 뭐냐 그 화장실 보수에 대한 부분 우편함 설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풀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거 논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합의하고 논의를. 아까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았다면 그 예산 중에 첫 번째는 이 공사를 먼저 하자라는 그 논의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42개소의 우편함을 설치하는 거. 이것도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둘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고 진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테마를 그럼 어떻게 잡을 거냐.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숙박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었고 현재 남아 있는 그 상점, 곱창집이나 중정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먹거리도 있고 여기가 중정인 거예요. 중정. 이 공간에 지금 이거 불법 가설물이 있는데 이 가설물을 이제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중정에 대한 부분도 활용을 하자. 그래서 몇 개에 남아있는 상점이나 그 여기 중앙에 있는 11개에 대한 공간들도 좀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런 방향을 잡았어요. 음식도 있고 숙박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만든 그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모이면 호텔이라는 그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 시장에 모여있는 호텔이고 숙박 이용을 위한 프론트나 금성 푸카페, 중정 카페나 다수방 그리고 곱창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호텔 브랜드를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하고 정선에 정선에 누워있는 호텔을 보러 거기는 골목에 비슷한 컨셉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호텔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정선에 가서 문제는 그때만 하던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했을 때는 학생들의 특히 건축과나 이제 그 야간에 이제 과제하는 학생들 숙박하고 잠깐 공유 공간들 과제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공유 공간과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수준점에서 계속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호텔이라는 명칭을 써서 패키지로 1박을 하면 곱창집에서 밥 먹고 중정에서 커피를 마시고 하는 그런 패키지를 만들자. 1층에는 이제 공유 공간에서 과제도 하고 거기서 어떤 팀 작업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개념이 있는 캡슐형 호텔 11개의 칸과 커피와 조식이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와 젊은 층을 위한 공유관 이 친구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날의 학생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지금 주민공무사업 2천만 원 가지고 이 계획은 일부 예산으로 그냥 세운 거고 그 2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용인시장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이게 한 40억, 30억, 40억 정도 되는 이 가꿈 사업을 이 컨셉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짜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2023년도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뭐 행정이나 여러 가지 또 서로 이해하는 그 방향이 좀 틀려서 행정에서는 어쨌든 여기는 시장이니까 행복마을 가꿈 사업의 주거 개선, 이제 거기 정비법에 의한 그 주거 환경 개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맞다라는 얘기가 이제 바로 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침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2024년이죠. 올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게 약간 구의 생각도 저희가 회장님 쪽에서 잠깐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이걸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국말 가꾼 사업을 꼭 참여하고 싶은데 그거는 그 주거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초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시장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뭔가 바꿔야 돼요. 용인시장을 조금 더 넓혀서 주거지를 포함해서 용인시장을 같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이면 호텔의 세 가지 테마, 호텔 공간 리모델링과 무중력지대 공유 공간, 이게 이제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활동하고 과제하고 하는 부분이고, 호텔 마당 개선하는 아까 중정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아케이드 개선하는 거와 화장실을 좀 더 개선하자. 지금은 남녀 화장실이 칸막이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인데, 그리고 주변 환경 개선과, 그리고 더욱 상인들의 서비스 교육, 특히 호텔 운영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 필요해서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계획을 짜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말 가끔서 신청서는 어느 정도 다 써서 이거를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죠. 예산까지 예산해서 33억으로 예산까지 하고, 각각의 호텔 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위치를 어디로 하고 규모는 어떻게 하고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된다, 사업 내용은 뭐고 프로세스는 뭐고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 효과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되고, 무중력지대에 대한 사업 계획도 그렇고, 호텔 마당 개선에 대한 부분, 이거 시장 마당에 대한 그 중정이죠. 중정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여기는 7이나 벤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치를 해서 공유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아케이드나 공중 화장실에 대한 이 사업비와 그리고 또 예산들 이런 등을 또 같이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건 그냥 임의로 적은 거고요. 그 33억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 정확히 해서 하면은 이게 공개되고 오늘같이 이런 자리에 공개되면 이 사업비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임의를 막 선생님들한테 임의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경 개선도 그렇고 호텔 주변 환경 개선도 그렇고 우편함 설치하는 것도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서 근데 이제 우편함 설치는 여기다 포함시켰는데 이제 주민공무 사업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그 좀 시급해서 그런 거 작업을 했죠. 협동조합 운영하는 거나 교육, 서비스 교육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터 플랜 개념을 만들어서 주민공무 사업,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이죠. 행복마을 가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만약에 이제 올해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2024년은 다 끝났어요. 올해도 이게 자치위하고 주민협의체잖아요. 상인의 협의체예요. 공동체, 임의공동체. 자치위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마을 가끔 사업이 그 자치위의 이름으로 해서 동과 구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하나 만약에 그 도장을 안 찍거나 생각이 다르다 하면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올해 자치위하고도 좀 같이 관계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는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는 상공회에서 중소기업청이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쪽으로 해라라고 말 안 나오게 주변 도시, 주변 장소들도 같이 한번 사이트를 좀 넓히거나 뭐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중단됐어요. 여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계획 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국말 가끔 사업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 좀 방향을 잃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는 이제 용인시장에 약간 독특한 장소죠. 시장인데 좀 시장의 역할보다는 좀 다르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주민공무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계획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모이면 호텔의 그 계획을 할 때 처음에 그 주민계획단을 발족을 했잖아요. 위촉을 해서 네.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정말 그거를 사용할
인하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모임한 호텔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학생이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는지 직접 의견을 낸 건지 아니면 거기에 그 계획단에 있으신 분들이 그냥 의견을 낸 건지. 그 처음에는 모임맨 호텔을 만들려고 먹고 자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목적은 하나였어요. 우리 시장을 한번 다시 활성화시켜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끼리 3, 4, 5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먹고 자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그러면 우리가 이 회의를 좀 정식으로 하자. 그래서 계획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모임면 호텔이랑 나중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거의 마지막에 해서 이런 테마로 가자 해서 나온 거라서, 만약에 이 모임면 호텔에 대한 수요 조사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숙박 장소가 맞냐? 뭐 수공사도 있고 있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다면 공간 대여가 요즘에 좀 핫한데, 공간 대여로 뭔가 이렇게 그때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구나 자치위나 뭐 이런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 이 컨셉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조사하고 만든 이 테마를 가지고 한번 구에도 얘기해보고 자치위에도 얘기해보고 해보자라는 그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도 참여를 못했어요, 사실. 이거를 구체화하면 학생도 참여해야 되고요. 또 자치위도 다시 한번 참여를 해서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 정도 범위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제안을 제안. 연단장처럼 그 대학생들이 좀 유입돼서 그 공간을 문화 공간처럼 그렇게 팝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걸 작게 좀 연단장처럼 문화 공간을 그렇게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문화 시설로 이렇게 공간 대여도 하고 그런 시설이 더 그 부분이 낫잖아요. 거기 주변에 문화 시설도 사실 없잖아요. 용인시장 주변에는. 그래서 용인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에 자원이 성격이 약하다 보니까 주변의 계획들이 만약에 큰 도시 재생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사업 계획이 있다면 같이 연계를 해야 돼요. 혼자로는 너무 약해요. 비룡마을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나요? 그 비룡 2080 비룡동가인가? 네. 그 지금 또 도시 떨어져 있어요. 어쩌면은 제가 하는 역할이 선생님들께서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앞으로 그런 역할인 거죠. 그 주민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논의하고 통찰하고 뭔가 같이 이제 맥락 어떤 맥락으로 선생님들이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트렌드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키워드도 이렇게 던져주면서 지금 모임형 호텔은 그냥 테마예요, 테마. 그냥 컨셉인 거지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고 추측을 시켜줘야 돼요. 어른도 이해할 수 있게. 그게 활동가와 심화 과정을 배운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되고 자꾸 이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줘야 되는 부분.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나 위에서는 벌써 도시 개발적으로 계획이 되고 수립되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이잖아요. 아무리 이제 변경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중부의 공간 마을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공모사보다 마을 활동으로 활동을 벌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부딪히는 것도 맞아요. 또 국토부에서는 주민들한테 직접 반영된 의견을 가지고 올라와라 하지만 거기에서 내려오는 입장. 네, 맞습니다. 여기 용인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관련된 계획들을 쭉 보면 주변에 인천대로 바로 주변 인천대로 계획이 있고 그 인천대로 옆에 용인시장이 있는데 용인시장만 빼고 재개발 계획이 있어요. 네, 용인시장만 빼고 재개발 계획이 있고 또 뭐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다른
계획들을 보면 용인시장이 항상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시장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시장이니까 시장은 또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지원 사업이나 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예, 전통시장 활성화나 뭐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근데 여기 시장은 또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상인회가 이렇게 몇 명 이상이에요. 상인회가 단축한 것도 아니고 또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바퀴 도는 5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굉장히 작은. 근데 용인시장이라는 그 인정시장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상인회분들은 용인시장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애매한데 분명히 시장 상인분들부터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고민했던 게 우리가 전통시장을 할 거냐 아니면 골목 특화시장을 할 거냐 이거 먼저 빨리 결정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주변의 개발이나 행정에서 역할이 있긴 한데 약간 제도적으로 그분들도 해주려고 했죠.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좀 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또 그럼 잠을 깨기 위해서 한 15분 정도 네. 휴식 시간 갖고 진행을 하시죠. 알겠습니다.